교직원 공제회와 연금저축펀드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? 오늘 그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모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입니다. 최근 교육연수원의 출강 빈도가 늘고 있는데요.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교직원 공제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요즘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금저축펀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둘에 대한 차이를 모두 확인해보고 어떻게 운용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두 상품의 경우 장기성 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결국 노후 자금의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공제회의 이야기는 주로 이제 공직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. 오늘 교직원 공제회로 한번 특정을 지어봤는데 사실 행정공제회나 군인공제회, 소방공제회 모두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. 이율에 대한 약간의 차이나 세율에 대한 차이,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큰 맥락은 같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교직원공제회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.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안정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까요? 지금부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내용을 보시죠. 일반적으로 공제의 상품은 일반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근래에 적용된 금리를 놓고 본다면 교직원 공제의 경우에는 연 4.9%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%, 작년에는 3.5였죠. 그 정도를 놓고 본다면 일반 예금 등보다 보통 1% 안팎의 높은 이자를 주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의 금리는 최근에는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3%대의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처럼 5%, 7% 올라갈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공제회도 더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저는 향후 공제회에 대한 이자율을 한 3에서 4% 정도로 가정을 해봤습니다. 대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라 볼 수도 있죠. 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언급하고 있는 이제 S&P나 나스닥 같은 ETF로 모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 7%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내용들을 풀어봤습니다. 물론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일도 가능합니다. 다만 20년, 30년 중장기적인 투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은 가정하고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겠네요. 그러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? 이제 첫 번째로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은 세액 공제에 있죠.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면 제가 별도의 영상도 찍어놨으니 그 부분도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공제회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라는 점, 이 부분은 이 세액 공제도 우리의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죠. 세전 연봉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16.5% 혹은 13.2%를 돌려받는 것, 이 부분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미래에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공제회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3% 정도의 저율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5.5%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.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제회는 3%대, 연금저축은 5%대의 세율이 과세될 것이니 세율 측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풀어볼 수 있겠네요. 참고로 공제회는 99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한번 언급은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제 이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.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령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 연금저축펀드 계좌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적용된 부분과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간 1,500만 원 이하로 수령했을 때 5.5%가 적용되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. 물론 이 금액은 지금 현재의 세법이기 때문에 미래에 수령할 때에는 그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, 분명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무관하다라는 내용인데요. 최근에 댓글을 보니 이제 건강보험료는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교직원 공제회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모두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료에 관계가 없다는 점,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해당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겠네요.
그러면 둘을 이제 관리 운영했을 때 어떤 금액적인 차이가 나타날까?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인데요.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 계좌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? 라는 질문도 받곤 있는데 저는 일단 장기 투자라면 주식형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식형 100%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반면 IRP 같은 경우는 주식형에 대한 비율이 70%인 점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연간 600만 원, 즉 월 50만 원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. 즉 공제회에 50만 원을 넣는 것과 연금저축펀드에 50만 원을 넣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. 투자 기간은 그래도 공제회나 연금저축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혹은 30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한번 숫자를 보시죠. 월에 50만 원을 가지고 20년을 납부한다면 원금이 1억 2천이 쌓이겠는데요. 공제회의 경우에는 4%의 수익을 가정했기 때문에 약 1억 8,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20년 뒤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. 수익이 6천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.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7%의 수익을 가정하였더니 2억 6천만 원이 되어 수익이 1억 4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3% 정도의 수익률 차이인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금액적 차이가 커지는 것 눈에 들어오시죠? 참고로 해당 금액에서는 세액공제 환급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기간을 늘려서 30년을 운용할 수 있는 분도 계실까요? 이제 임용된 지 5년차 안쪽에 있는 분들은 30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적 차이가 더 커지겠죠? 50만 원씩 30년을 가정하면 이제 원금이 1억 8천일 것이고 공제의 경우 3억 4,700이 되는 것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6억 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금액이 결국은 이제 미래에 은퇴연금 자금의 재원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공무원 연금 외에 다른 연금들을 늘리는 목적으로 공제회나 연금저축펀드를 고르신다면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부부 중 한 분만 공무원인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두 분의 연금 준비 재원을 보고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은 공제회 이런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정도의 비율로 자산 배분을 해서 자금을 축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시고 방향성을 수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